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설작물 버섯 우리 1과목 문제풀이 같이 들어가 볼게요. 1과목은 아무래도 밭작물 쪽에선 인수제한 목적물, 그리고 시설작물 버섯은 다른 보장 방식과 많이 달랐던 보험료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몇 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시설종합편에서 농업용 시설물의 인수제한 목적물 가입기준 다시 볼 거예요. 가입기준은 뭐 작물하고 같고요. 근데 우리 작물 지금 인수제한 목적물 할 때 시설 가치,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미리 접해 보겠습니다. 가입기준에서 보셨지만 농업용 시설물 가입 없이 부대시설이나 작물만 가입이 안 되죠? 유리온실 빼놓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설도 미리 접해 본다 생각하시고 인수 가능 여부와 그 이유를 쓰세요. 네. 일단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 단동 하우스입니다. 종류가 단동, 동 하나짜리하고 그다음에 연동, 구조적으로 일체된 하나의 시설이다. 네. 그다음에 유리온실, 뭐 버섯 재배사,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 재배사, 뭐 경량 철골 쪽, 콘크리트 쪽 이런 게 있겠죠. 단동하우스 인수 대상. 네. 그리고 500제곱미터네요. 면적이. 네. 가입 기준에서 보셨죠?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단동과 연동은 300 이상이고요.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는 한동 없죠.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배작물 토마토 인수 대상 품목이죠. 네. 토마토, 화훼류, 비화훼류 우리 구분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재배 중인 면적이 500제곱미터 중에 400제곱미터네요. 그러면 80% 딱 해당되죠. 우리 시설은요. 한 동, 시설 한 동, 지금 단동이니까 이게 500제곱미터가 굉장히 큰 하우스 한 동이라는 얘기죠.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써야 돼요. 경작용으로 써야 돼요. 창고동이라든지 작업동이라든지 왜 하우스 앞에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면적 제외하고 80% 이상이 작물 경작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수가 가능한 거예요. 해당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우스가 인수 가능하니까 이제 비로소 시설 작물 부대 시설도 인수 가능한가? 순서상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재배 중인 면적이 지금 작물 경작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뭐 한 반밖에 안 된대요. 그럼 하우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작물이나 부대 시설이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작물의 입장에서 보면 50% 이상을 지금 작물을 경작 중, 재배 중이어야 해요. 지금 50% 이상 되죠? 50%. 그러니까 둘 다 충족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작물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그 편성 자체가 작물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80% 이상을 작물 경작용이라고 하는 조건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충족하니까 오케이. 제식밀도 나왔네요. 제식밀도 엄청 많았죠. 네. 그중에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우리가 그래도 좀 암기할 수 있는 건 또 대파 이런 거는 노지 밭작물하고 동의를 했고요. 네. 자, 제가 두 문자로 우리 뭐 했었죠? 오가장, 파토. 오 과장님이 고스톱 치시다가 파토 났나 봐요. 오가장, 파토. 여기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 자, 이 친구들은 1500주, 즉 모든 기준은 1000제곱미터 10아르 기준입니다. 안 되면 인수 제한이에요. 1300이래요. 네. 우리 수학감소 밭작물에서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몇 제곱미터에 몇 주를 재배 중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제곱미터당으로 만들어서 곱하기 1000 하면 10아르당 나오니까 네. 여기서 걸리네요. 여기서.
자, 위치가 하천부지래요. 원래 인수가 안 되죠. 하천부지, 상습 침수구역 또는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 입은 지역 안 되잖아요. 다만 나는 수재는 보장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풍재만 보장받을게요 라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수재는 보장 안 받고 풍재만 보장받을게요. 아, 그런 데구나. 자, 수재 부보장 특약하면 그렇죠. 곱하기 보험료의 0.9, 즉 10% 할인받을 수 있다. 네. 요거 상으로는 만약에 수재 부보장 특약 언급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종류 고정식이네요. 네. 단동이든 연동이든 뭐 연동하우스는 당연히 고정식이겠지만 단동하우스 고정식과 이동식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동식은 골조 구조체 자체를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대로 두고 피복제만 완전히 벗겨내는 철거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제 존치 기간, 그걸 존치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1년 미만 이동식 하우스 가입 가능해요. 근데 고정식은 무조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하우스 하면 고정식은 무조건 1년 이상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동식이라 나와 있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오케이.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다 끄집어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작물에 초점을 맞춰서 50% 이상을 작물 재배 중이어야 되죠. 재배 중이어야 되죠. 그런데 시설,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 50이 안 돼도 50%가 안 돼도 동당, 작기당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니까 만약에 품목이 백합이나 카네이션이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인수제한 목적물 한번 살펴봤고요. 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16번 보겠습니다. 인수 가능 여부 그 이유를 쓰세요. 단동, 저 이제 나오죠. 단동. 고정식, 이동식 다 가능한데 관련 언급 없고요. 이건 굉장히 크네요. 300 이상인데 1000 오케이잖아요. 그쵸? 면적 오케이. 자, 창고동이 앞에 100제곱미터가 있고요. 창고동은 하우스 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면적 그러면 900제곱미터니까 90%는 작물 재배용 오케이? 네. 자, 1000 중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600, 그러니까 50% 이상이니까 오케이? 다 오케이네요. 다만 여기서 걸리죠. 화훼류와 비화훼류는 혼식할 수 없다. 인수제한 목적물의 수가 많지는 않아도 시설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까요, 이제? 가입금액 보험료 이런 문제 볼게요. 네. 한 단지 내 버섯에 관한 내용이다. 단지. 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동, 연동, 유륜실, 버섯집에서 혼재되어 있으면 각각 개별 단지로 파악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단동, 네. 버섯재배사 굉장히 큽니다. 1000제곱미터. 일단 300 이상이니까 오케이. 네. 봤더니 내재해형 설계 기준 종별 요율에 관한 거죠. 보험료 물어보겠죠. 네. 몇 종이에요, 여러분? 원예시설 4글자. 4종이 1.0이죠. 100% 미만이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 이상에서 120% 미만까지는 몇 종? 그 위에 있는 3종이죠. 4종이 기본 1.0. 얘는 보험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라.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차등해서 받아라. 얼마 받으래요? 원래 보험료의 90%만 받아라. 종별 요율. 네. 그래서 우리 보험료 공식이 다른 것들은 가, 요, 손, 방 뭐 이렇게 됐는데 시설작물 버섯 쪽에 오면은 가, 요, 단, 수재부보장 특약 할인율까지 하실 분은 가요단수 빼먹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때 요율이 뭐였죠? 지역별, 종별.
내가 만약에 지금 영업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종별료율. 내가 순보험료 또는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곱하기 종별료율. 이해되시죠?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이런 거 해당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일단 지역별, 그럼 종별 하면은 0.1 곱하기 0.9가 되겠네요. 지종요, 지종. 네. 지자체 지원율 나왔으니까 뭐 지자체 지원율 나왔으면 여러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나 그걸 이용한 환급보험료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공식 적용되는 항목이 다를 뿐이지 보험료의 구성 다르지 않아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봤더니 지금 1000제곱미터 가입했는데 여기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어요. 버섯은 재배 방법까지 암기하셔야 되겠죠. 네. 느타리 균상, 병재배, 양송이 균상 뭐 이런 거. 600은 느타리 보장생산비. 보장생산비는 여러분 매해 살짝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시되는 값 그대로. 농구먼 이론서에 어떤 때는 보장생산비 표가 들어와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어요. 고정값 아니니까. 네. 재배 면적 400에는 양송이 제곱미터당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가입 비율 100% 가입했고요. 연간 재배 중인 다른 작물은 없고. 가입 기간 5개월이네요. 네. 자, 5개월 단기 유율 하라는 얘기죠. 단기 유율 1년 미만의 가입 시, 계약 시, 보험료 계산, 단기 유율의 쓰임. 또 하나가 뭐였죠? 환급 보험료 계산할 때. 네. 자, 주계약은 10%씩 가산하죠? 어떤 월이 있을 때 10%씩 가산하죠? 다 까먹으셨으면 안 돼요, 여러분.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월이 있으면 각 월마다 10%씩 그런 제외한 월이 3달 있다. 그러면 더하기 30%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일단 5개월이네요. 그럼 단기율 표에 의하면 60% 그 표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암기거리도 아니었어요. 6개월, 7개월 요 사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험 기간이 지금 4, 5, 6, 7, 8이잖아요. 그럼 4, 5 빼고 6, 7, 8 3개월 30% 추가. 그러면 단기율이 90%네요. 여기 보험료를 구하기 위한 거 지종 나왔고 단기율 0.9 나왔고 다 나왔죠. 네. 그다음에 수제 부보장 특약 가입 10% 할인. 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조건 먼저 쭉 볼게요. 태풍,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죠. 네, 화재는 특약입니다. 자, 버섯은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가 구조체, 피복제 등 그렇죠. 버섯재배사,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시설작물과 달랐어요. 그리고 시설작물에 25년도 11회 기준으로 하나 추가될 거, 시설재배 농작물에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될 거 이론서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네. 이건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느타리 버섯에만 그쪽에만 피해가 있었어요. 피해율 직접 제시됐네요. 네. 피해율은 뭐였죠? 비율. 우리 노지 밭작물에는 면적, 피해율,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그쪽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 결과값이 지금 40%, 네. 경과 비율도 아예 제시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다 뜯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보험료,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심플한, 네. 이런 거 나오면 15점짜리, 살짝 아쉬운 15점짜리 되겠죠. 네. 가입 금액, 가입 면적, 지금 1000 다 가입했대잖아요. 1000제곱미터 곱하기 하우스별 단독. 네.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2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얘네요. 28,000원, 20800 작물가액의 50에서 100%. 근데 지금 가입 비율이 100이니까 1.0. 그러면 20800 000원이 가입 금액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90에서 100%. 자, 근데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듯 그냥 시설작물 버섯의 가입 금액은 하우스 전체를 가입 금액을 크게 산정해 두고 연관돼서 떠오르셔야 되는 내용이 계약이 소멸, 사고당, 계속 한도 부분. 물론 하나의 작기 내에서는 그쵸, 가입 금액 한도를 지급한 데가 있지만 그래서 크게 지급보험금의 한도를 산정해 두고 가입 금액 이퀄 지급보험금의 한도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내용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분, 계산하는 의견도 있다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A,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B. 자,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한 하우스에서 그러면 600제곱미터에 11,480원. 그럼 얼마죠? 600에 11,480원. 688-8000. 888-000원. 그 다음에 양송이는 400제곱미터에 208-000. 20800. 네. 그러면 여러분도 계산하고 계시죠? 320000원. 아,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가액, 작물 가액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양송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50%에서 100% 사이 A 견해가 있고 B 견해가 있어요. 이게 별표 9처럼 아예 해석이 딱 떨어지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은 이론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견해가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편한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 수집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번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저는 요거로 문제풀이 할게요.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보험료 산출해야 되겠죠. 네, 요거 지우고 자, 보험료 필요한 건 다 나왔잖아요. 그쵸? 가입 금액 20800-000 가요 단수 지종요 지역별 종별 여기 영업보험료잖아요. 그쵸? 네. 곱하기 단기율 아까 단기율 나왔죠? 0.9. 여러분 만약에 화재 특약이다? 가산하지 않아요. 요거 가산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수재 부보장 가요 단수 빼먹으시면 안 되고 끝. 보험료 네 얼마. 항상 끝에는 단위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풀이에 제가 이렇게 위첨자로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시설작물 버섯 나중에 농업용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차라리 이건 간단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아요. 이게 무슨 요율인지 네.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고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보험금. 생산비 노지 같은 경우는 잔존이든 그냥 가입금액이든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나왔죠. 경과비율을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가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가입금액에 의해서 보험금이 좌우가 됐어요. 근데 얘는 가입금액이 그런 역할을 안 하더라. 공식이 어떻게 됐죠? 우리 암기했잖아요. 재면 고생하고 제곱미터당 보장생산비 경과만 피곤하다 우리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그쵸? 재배면적 피해작물 재배면적 지금 느타리만 피해봤죠? 600이었네요. 네, 600 고생하고 11,480원 경과비율 여긴 1과목이니까 제시가 됐죠. 네. 피해율 직접 제시됐습니다. 끝. 사실 여기는 재배면적, 피해작물의 재배면적, 그 다음에 보장생산비는 해당 피해작물의 가치, 가액이 되겠죠. 네. 얼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 하시면 안 되죠. 하고 두 가지 확인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매뉴얼화 시키세요. 항상.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해야 된다? 시뮬레이션 그려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소손해 면책. 우리 노지하고의 차이점 구분하셨잖아요. 가피자가 아니다. 뭐 피해율 공식이 용어가 아직도 이렇다. 소손해 면책을 쓰지 자기 부담을 차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죠? 또 아무 생각 안 나시면 일부 보험이라면 비례 보상 일부만 가입했으니까 보험금도 일부만 지급할게. 네. 항상 이거 따지셔야 됩니다. 계산 후에. 네. 자,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보험금 계산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요. 10만 원 초과하죠. 소손해 면책금 소손해 100만 원이 10만 원. 네. 자, 지급하는데 비례 보상 여부 따져야 되겠죠. 가입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자, 보험 가액에 일부 지급했니? 이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가입이 이 정도인데 보험 가액. 지금 가입 면적이 아까 저 위에서 1000제곱미터라 그랬죠. 그럼 이 1000제곱미터의 보험 가액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 가액 2개 작물의 가치죠. 뭐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2개 작물. 자, 일단 이거 봤더니 가입 금액이 훨씬 많네요. 일부 보험 아니에요. 비례 보상 안 해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 지웠지만 가입 금액을 비방법으로 산정하신 분들 이런 견해는 보험 가액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괜히 지웠네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비견해로 하신 분들은 이게 더 크겠죠? 400 곱하기 20800 이게 더 클 거 아니에요. 400 곱하기 20800 그러면 832 320000원 이 가입 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얘하고 가입 금액은 얘가 더 크죠? 600 곱하기 11,480원이 더 큰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커요. 얘로 가입 금액을 산정해 두고 피해 작물, 피해는 느타리가 맞대요. 그럼 피해 작물의 보험 가액을 즉 분모, 일부 보험일 때 비교할 것을 분모에 느타리니까 600 곱하기 느타리 맞죠? 네. 11,480원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저는 A는 가입 면적 자체를 그냥 큰 보장 생산비로 해두는 거 의미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비례 보상할 때 이렇게 2개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이 2개가 있다. 그러면 가입 면적 전체의 가액이죠. 뭐 그래서 작물 가액 합산. 근데 비견해 방법은 그냥 각각의 가액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100% 그리고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만 적용하는 거야. 네. 자, 뭐 이런 디테일한 거에 저기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자고요. 기본에. 오케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0번. 버섯이네요. 네. 가입기간. 이제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가입기간 이렇게 나왔으면 보험료 나오겠구나. 단기효율이 어떻게 되죠? 5개월이니까 60% 4, 5, 10월 제외한 월이 2, 3, 4, 5, 6, 3개월 있네요. 그럼 30%, 90% 단기효율 0.9 나왔고요. 농업용 시설물 역시 단동 2개의 동이에요. 하나의 단지 가능하죠. 그러면 A, B동. 내 재해용 설계 기준이 100 미만이면서 종별효율 나와야 되겠네요. 100 미만이면서 그러면 일단 4종 1.0이 나와야 돼요. 근데 2개 제가 AND 조건 말씀드렸죠? 허용 적설심이 7.9 이상이 고 이상이네요. 네. 풍속이 10.5 이상인 여기서 걸리네요. 그쵸? 이상이고 이상인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5종 가야죠. 5종. 5종은 조금 덜 안전하니까 보험료 살짝 더 받자. 네. 종별효율 나왔어요. 오케이. 지역별 영업률, 지역별 0.1, 종별 1.1 요율 나왔고 단기효율 나왔고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네. 화재특약 가입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제외작물은 한 동에 하나씩. 네. 표고 원목은 여러분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5년차 이상 인수 안 하죠? 제가 5년차부터 확 생산성이 떨어진다. 기억나시죠? 자, 문제를 봤더니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자, 한 단지인데 여러분 동별 합산.
가입금액이든 보험료든 보험금이든 동별 합산. 네. 단지 단위로 합산하는 얘기죠. 그럼 A동 1000본. 가입금액 먼저 할게요. 보장생산비 6,800원. 가입 비율이 100%. 둘 다 똑같은가 봐요. 그쵸? A동 1.0. 네. B동 1000. 보장생산비 2,600원. 1.0. 네. 가입금액 나왔죠. 동별 합산. 그거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합산하니까 단지 단위 보험 가입 금액이 940만 원. 40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보통약관 보험료를 구하세요. 보통약관 없어도 그냥 보통약관 보험료. 네. 940만 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률 보통약관 0.1, 1.1. 지종료 단기요율 아까 0.9. 수재보보장 얘기는 없죠. 끝. 얼마? 원. 지종료 단. 그러면 930,600 원이 나옵니다. 네. 지종 단. 네. 수재보보장도 같이 암기해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화재특약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자, 화재특약. 네, 가입금액이 보통약관 가입금액과 같대요. 별도로 제시되면 특약 가입금액 항상 기본이에요. 해당 특약, 해당 계약의 가입금액 별도로 제시되면 그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940만 원에 요율이 화재특약 요율이죠. 네. 곱하기 단기요율 적용지수 할 때 추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0.6 끝. 여러분 화재특약 요율을 적용을 하는데 화재특약 요율 적용하는 게 또 하나 뭐 있을까요? 화재특약에 특약이 있어요. 화재 대물배상. 이건 나중에 시설 가서 하실 건데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이것도 특약이거든요. 화재를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여기에도 똑같이 이거 적용합니다. 네, 화재특약은 요율과 단기요율에 신경 쓰시면 돼요. 네, 그거 보자고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버섯. 이제 환급보험료 나오네요. 네. 가입금액 제시됐고요. 가입기간이 1년이니까 단기요율 1.0.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1개월까지가 95%였잖아요. 그렇죠? 지역별, 그다음에 지역별 순보험률, 보통약관 순보험률, 지자체 내 제형 설계 기준 100% 미만이면서가 4종이니까 100에서 120% 나까 3종. 그러면 0.9 단기요율. 지종 나왔어요. 네. 단기요율 나왔고. 자,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보험료의 구성 똑같습니다. 가입금액 1,000만 원. 지종. 근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 제외하고니까 지역별 요율에 순보험료를 와야 되겠죠? 그럼 0.9, 종별 0.9.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0.09가 돼야 되겠네요. 네, 순보험률 9%니까. 딱 보시고 이게 무슨 요율이구나, 무슨 요율이구나 이거 바로 파악 가능하셔야 돼요. 네, 지종, 그다음에 단기요율 1.0.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보험료 자체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지원 차감해야죠. 순의 50% 정부 지원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 차감한 거 빼고 차감하고. 보험료의 구성은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했더니 16만 2천 원이 나왔대요. 16만 2천 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이걸 냈는데 해지한 거예요. 보험기간 중간에. 4월에. 1월부터 12월 이내 1월부터 4월까지만 계약 유지하고 그럼 4개월 된 거죠? 보험기간 4개월. 네. 해지 사유가 뭔가 봤어요. 뭐 사유는 안 나왔는데 책임 있는 사유래요. 자, 그러면 환급을 어떻게 한다? 계약자한테 살짝 불리하게 한다.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16만 2천 원에서 4개월까지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단기요율로 계산해서. 책임 없는 사유면 어떻게 했죠? 아주 공평하게 1단위로 계산해서 남은 기간 곱해서 네,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4개월 단기요율이 어떻게 돼요? 1, 2, 3, 4니까 50%에 1, 2, 3월이 4, 5, 10월에 해당하지 않는 월이죠. 30% 단기요율이 80%네요. 4개월 가입했는데 단기요율이 80%예요. 살짝 불리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단기요율로 이거 뭐 여기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가입금액 똑같고 지역별 종별 똑같고 얘를 0.8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온 값이 129,600원. 여기서 129,600원. 차감하면 돌려주는 금액 환.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거 그냥 곱하기 0.8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기 단기율이 1.0일 때 1.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넘어갈게요. 네. 환급보험료. 오케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파프리카 나왔습니다. 파프리카. 가입 면적. 네. 파프리카. 연간 재배 예정 작물 하나고요. 보장 생산비 있고 종급은 120% 딱 걸리는 숫자 나왔네요. 100 이상, 120 미만, 이상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20 이상에 들어가니까 2종이 되겠네요. 2종. 그쵸? 네. 100 미만이면서 4종, 100 이상, 120 미만, 3종, 120 이상이니까 2종이 되겠네요. 그러면 종별요율은 곱하기 0.8. 그 다음에 단기요율에 해당하는 거 여기 나왔습니다. 단기요율. 4개월. 그러면 50%. 3, 4, 5, 6. 3월, 6월. 그럼 20%. 단기요율은 70%. 0.7. 지역별, 종별 다 나왔죠. 지자체 지원율 나왔고. 자, 보통약관 보험료 구하세요.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입비율 50%고 1000 곱하기 28,400원 곱하기 0.5 보험 가입금액 원 얼마 나오죠? 1,420만 원 나옵니다.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세요. 얘는 그냥 보통약관 보험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가입금액 구했네요. 네. 가입금액 구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랬네요. 보험료 구해야 되겠죠? 그럼 가입금액 1,420만 원에 자, 지종요, 지역별, 지금 보통약관 보험료니까 지역별 보통약관 보험료율, 종별, 지종요, 단기요율 아까 70%. 그 다음 수재부보장 특약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약관 보험료 얼마? 원. 지종 맞죠? 단 79만 5,200원. 오케이. 자, 두 번째 계약자 부담 보험료네요. 네. 계약자 부담 보험료 순중의 지원 차감 보험료 구성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미 영업보험료가 나왔잖아요. 영업보험료의 90%가 순보험료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10의 90%인 9%. 여러분이 선택은 하세요. 계산 방법을. 하지만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업보험료 아까 얼마였죠? 79만 5,200원. 얘가 영업보험료인데 그중에 90%, 10의 90%. 이게 순보험료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항목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지원보험료만 차감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50% 똑같고 지자체가 40%, 계약자 부담 보험료. 네. 이렇게 영업보험료의 90%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처음부터 하시는 게 편하다 싶으시면 0.1만 지역별 종별에서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을 순보험료율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9% 물론 이제 뒤에 지원 차감 1-0.5, 0.4 하시고 네. 똑같은 값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이렇게 나왔네요. 뭐 이 방법으로 하시든 0.09 여기만 이 방법으로 하시든 편하신 대로. 자, 마지막 문제. 위 계약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 이거 나왔네요. 제가 이런 시간에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만 듣지 마시고 또 강의 안 듣고 문제만 풀지 마시고 이론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이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연장기간 계약자 부담 보험료 하면서 참 또 세종대왕님 노하시게 이 표현 해놨습니다. 농금원 이론서에 기억나시죠?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기억나시죠? 무엇을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아요? 단기요율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연장할 때
연장기간의 단기율을 원기간의 단기율에 통산하지 말고 엎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원기간 단기율 그대로 냅두고 원기간 단기율 그대로 냅두고 원기간 보험료 그대로 냅두고. 아니, 다른 건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기간 보험료 그대로 냅두고 연장기간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해라. 자, 1개월 연장한대요. 4개월, 3, 4, 5, 6 들었는데 1개월 연장하니까 7월 들었다는 얘기네요. 7월 달 한 달 더. 그러면 1개월이니까 단기율 20%에 4, 5, 10월이 아닌 5월이잖아요. 그렇죠? 10%를 더하면 1개월 연장했는데 단기율이 30%가 되네요. 네. 연장기간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럼 30%를 이용해서 똑같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입금액 동일하고요. 순보험료, 보통 약간 순보험료, 그다음에 종별 요율, 다른 거 다 그대로 오고 단기 요율만, 그다음에 지원보험료 차감.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말씀드렸죠. 시설작물 버섯은 참 그런 게 많아요. 첫 번째, 원기간 단기요율, 그다음에 연장기간 단기요율. 이거 합쳐갖고 100%를 넘어설 수 없다 하는 의견. 저처럼 각각 10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의견. 네. 어떤 차이가 있었죠? 네, 제가 예시 들었었죠. 만약에 원기간, 연장기간 다 합쳐서 100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는 경우에는 원기간이 단기율 막 이렇게 가산하니까 10%씩 가산하니까 원기간에서 이미 100%가 넘어버린 경우에 단기율에는 뭐 1을 적용할 수도 없고 1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연장기간 단기율이 1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뭐 한 달만 가입 연장하는데도 100%를 받는 1년치 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아니면 0을 적용하면 연장기간에는 보험료를 안 받는 거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각각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아니, 1 적용하면 연장기간에 1년치, 한 달, 두 달 연장해도 1년치 보험료를 받는데 누가 연장하겠어요? 0 적용하면 보험료가 없는 거잖아요. 곱하기 0이니까, 곱하기 0 되니까. 그럼 누가 연장을 안 하겠어? 다 연장하지, 그렇죠? 원기간에 이미 100%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각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밑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1과목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인수 제한하고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보험료, 환급보험료 이 부분 네, 각 적용되는 항목 보시고 이제 2과목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다음 강의 2과목 이론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